돈 버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표본이라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라고 표본이라고 생각했죠. IMF로 인해서 다 부도나고 거지되고 불과 한 2, 3년 전, 그러니까 애터미 바로 만나기 직전에는 대리운전하고 하루하루를 매일 근심과 걱정과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불안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죠. 3년 된 그 스타렉스 15인승을 하나 끌고 다녔는데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요. 금이 하나 없어. 번질번질해. 그 타이어를 못 갈았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애터미를 알고 나서 오전에 거의 줌으로 조회나 아니면 라인 미팅이나 이런 미팅 시간을 많이 갖고 오후에 스케줄이 없을 때는 대성리 카페 가서 혼자 책 보고 성경 읽고 글 쓰고 하는 게 주로 일가고 다음 주 일정은 제주도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애터미 일은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라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휴가라는 개념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아무 때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라고 그럴까? 섬의 풍경, 바닷가 풍경도 구경하면서 감사하고 주민들한테 애터미도 얘기해주고 가입도 시켜서 소비자 만들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몰랐었죠. 애터미 들어와서 진정한 균형 잡힌 삶이 뭔지 알게 됐죠. 나누는 삶, 이런 것이 골고루 다 맞춰졌을 때 어디 가도 존경받고 여유롭고 편안하며 늘 그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수레바퀴가 아주 여유롭게 아주 동그랗고 만족스럽고 감사하죠. 최고죠.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낳고 혼자 사시는데 5남매가 전부 그지야. 인생 쓰냐는 첫 번째 집 다니고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거. 그게 첫 번째 하여튼 그때 인생 시간에 제일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 꿈 이런 것을 설정할 때 항상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균형 잡힌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좋은 모습 보고 돌아가셨죠? 참 기쁘죠. 성공이란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마술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끊임없이 활용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애터미인생 굿샷!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디오 보신 분이 저희 아빠신데요.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네요. 저는 애터미를 엄청 반대했어요. 한 6년을 엄청 싸우면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가 다단계가 처음이 아니셨어요. 두 번째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했던 다단계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어떤 걸 하셨냐면 집에다 냉장고에다가요. 에쿠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드레스나 턱시도 입은 그 여자와 남자분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이런 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돈도 별로 못 버시는 아빠가 왜 저렇게 허황된 꿈을 꾸실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은 식당을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엄청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신문에도 나왔고요. TV에도 나오고요. 이럴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어서 연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 손님들은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뭐 광우병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엄마하고 아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가게가 안 되는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식당과 다른 타 다단계를 같이 하시다가 식당이 안 됐어요. 제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빠가 다른 데다가 신경을 쓰느냐고 가게가 안 된 거다. 가게가 망한 거다. 아빠가 가게에만 충실했던 분이 갑자기 다른 허황된 이상한 거를 한다고 신경을 안 쓰니까 가게가 망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엄청 유명한 식당이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식당을 그만둘 때쯤 가게를 내놨더니 그 가게를 판 돈으로 서울에 있는 전셋집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가게가.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24평 아파트에 7식구가 같이 살았고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대출을 받고 엄마 명의로 42평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7식구가 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빠가 좀 정신 차리시고 다른 걸 하시다가 애터미를 또 만나서 이걸 하시게 됐어요. 그 애터미 녹색병 그 화장품 아시죠? 그거를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발라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화장품을 잘 안 바르던 나이였거든요. 돈도 많이 벌기도 했고. 화장품을 안 바르는데 그런 녹색병을 갖고 와서 너 발라봐 이러는데 저는 녹색병을 보고 그냥 궁금했어요, 저는. 아빠, 이거 왜 이름이 쌩얼백이야?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북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케이스가 아니라 쌩얼백이라는 그냥 그 원초적인 그 제목을 보고 북한 거라고 생각해서 전 안 발랐는데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100일 동안 바르면 쌩얼로도 다닐 수 있대.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막 그러지만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딸한테 화장품을 갖다 준다? 이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 화장품은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무슨 사업을 하신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500만 원만 빌려줘. 이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빠 그다음부터 뭐 하냐고 뭐 하냐고 뭐 하냐고 물어보고 결국은 싸우게 됐고요. 제가 저희 이사 온 집을 저희 엄마 명의로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구예요? 저희 엄마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집을 나가래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자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빠가 80만 원을 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됐고요. 저는 그날로부터 이제 제가 핸드폰 매장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이제 수신 차단을 온 집안 식구들 거 수신 다 해놓고 아예 받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해서 5년 정도를 살게 됐어요. 애터미가 얼마나 싫었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느냐? 어느 날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에서 아빠 핸드폰 번호로 수신 차단을 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뭐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아빠더라고. 그런데 저희 아빠가요 저한테 전화로 2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저희 매장이 엄청 바쁜 매장이었는데 그날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요. 한번 세미나를 와봐라. 제가 갔을까요? 그 2시간 강의를 듣고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매장은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었고 제가 빠지면 매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나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나 가게 문 닫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본인이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아빠가 한 10만 원 주면 되니에요, 저한테. 가게 잘 되는 걸 아빠가 모르셨는지, 아빠 석세스를 가려면 금요일, 토요일 문을 닫아야 되니 50만 원을 주면 가겠다. 그랬더니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금요일, 토요일을 가게 됐는데, 그걸 갈 때도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넌 아빠가 죽으면 가게 문 안 닫을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당 무서워서 어떻게 가게 문 닫을래? 너 어디 놀러 갈 때는 가게 문 안 닫아? 가게 문 닫잖아. 그냥 나중에 나 죽었을 때는 너 그냥 매장하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오면 안 돼? 아니 아빠가 죽은 게 아닌데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게 문 닫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고 나서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또 한마디 하셨거든요. 네가 70까지 산다고 치자. 네 인생에 1박 2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너의 인생에 크게 문제가 생기냐? 라고 했는데 또 잘 때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더라고요. 어쨌든 50만 원을 받고 가게 됐는데요. 그날이 저희 아빠 이제 로얄 마스터
승급식이었고, 그날 저희 아빠를 봤는데, 예전에는요, 속리산에 가면 승급하는 사람들의 이 이름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거기 끝에 제일 큰 플랜카드에 박동철이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저희 아빠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계속 같이 저랑 앉아있던 저희 아빠가 승급식쯤 되니까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저한테 그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박동철님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빠 영상? 그게 나오는데 많이 봤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총장이 됐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로얄마스터가 됐구나. 거기서 5천만 원을 받는 거를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때 이제 약간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그게 저희 아빠가 5천만 원을 받는 영상 때문에 뚜껑이 열린 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돈 벌면 부자가 안 된대요. 평생 돈 벌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평생 쓸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 저는 그 말에 약간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하고 엄마는 평생 일을 하셨지만 부자가 아니었고 저도 20살 때부터 계속 일을 했지만 부자로 평생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빠가 6년 정도 애터미를 하신 거를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이제 매장을 내놓고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한 1년 걸리더라고요. 매장을 그만두고 애터미까지 오기가 거의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애터미를 하러 나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이미 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찍 결혼을 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사장님들 그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저는요, 제가 저희 아빠 위에 있거든요. 저희 아빠 회원번호가 4669번이고요. 제가 4663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몰라도 저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빠가 알려줄 만도 한데 저희 아빠는 제가 뭘 물어보면 난 이제 총장이라서 그런 거 모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그때 센터장이었는데요. 보준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 남동생이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나 그런 건 고객센터에 물어봐 이래요. 그래서 저는 모든 궁금증을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매달려서 저는 애터미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명단 작성, 뭐 이런 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나오는 파트너들도 제가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배우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한 지 한 5, 6개월 정도 됐을 때, 야, 너 판매사 언제 할 거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떡을 8개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두 개 먹었는데, 배도 안 부르는데, 뭘 벌써 배부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갈 거니에요? 자, 5월 달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 간다고 할까요? 대부분. 12월. 12월. 그쵸? 제일 늦잖아요? 12월 언제 갈 거야? 그래서, 하반기? 그랬는데,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죽으라고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12월 달에 판매사를 간다고 했고, 12월 하반기에 간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저는 판매사를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250, 250만 생각했던 거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왜? 누가 얘기해 주질 않았어. 판매사를 가라고 하는 아빠도 언제 갈 거냐만 물어봤지, 어떻게 가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열심히 그냥 나 혼자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12월 5일 날 저한테 하위 매출이 거의 100만 포인트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자, 사장님네 파트너가 이랬어요. 뭐라고 해요? 판매사 가야 된다고 하시죠? 판매사가 눈에 그려진다고 하시죠? 근데 저는 그냥 놀랬어요. 이게 뭐지, 갑자기? 그래서 아빠한테 보여줬어요. 아빠, 나 이 며칠 안 됐는데 거의 100만 포인트가 올라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머리를, 뒤통수를 탁 때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판매사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250만 점에 대한 판매사를 가지고 어떻게 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초반에는 팍 오르다가 더 이상 팍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 판매사를 갈 때 점수에 고비가 있는 거 아세요? 100만 점까지 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는 180점에서 180만 점에서 200만 점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 구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그 센터를 쓰는 그때는 내 팀장님, 또 국장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판매사 준비 잘 돼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요. 지금은 잘 안 돼가지고요.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보여드리면 저한테 아이들을 알려달라 그래서 두 분이 저한테 10만 점씩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200만 점이 되더라고요. 200만 점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열심히 해야죠. 220만 점, 230만 점까지 됐는데 14일이 됐는데 20만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아빠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마무리 됐어? 아니, 아빠, 20만 점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랬더니, 네 몸 포인트로 사야지. 아니, 내 몸 포인트로 왜 사? 사면 된대요. 근데 저는요, 저희 아빠 말을 못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빠한테 물어보면 저희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이제 총장이라서 그런 거 몰라. 이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 토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몸 포인트로 가상계좌를 잡아놓고 또 제 하이 매출로 가상계좌를 잡아놓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시 고객센터에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제가 판매사를 가게 됐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판매사, 그 다음엔 팀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급을 부를 때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하죠. 저는 근데 왜 오토 판매사 승급식은 안 해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르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도 돼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들은 이 판매사가 뭔지, 오토 판매사가 뭔지 저는 이런 걸 알려주는 판매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스폰서가 없었는데도 저는 제 스스로 국장까지 갔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보고 돈을 타 보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시작할 때는 로얄 마스터 분들이 한 10명 계셨거든요. 제 좌측에. 저는 오른쪽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왜 팀장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랬으면 아니 좌측에 저렇게 하는데 저거 혼자 못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거.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나를 바라봐주는 내 스폰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사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제대로 알고, 와, 정말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힘들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내 스폰서가 있다라는 게 나한테는 이렇게 큰 힘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대로 아셨으면 오늘부터는 정말 불평, 불만 없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정말 10만 포인트의 누구의 도움도 없이 국장까지 간 게 저는 너무나도 제 나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저보고 하라고 하시고선 아니 왜 아이들을 도대체 위에다 놔뒀냐.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아빠 밑에다 놔두면 아빠의 도움도 받고 아빠가 나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거기다 놔뒀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네 고집이 너무 세서 너는 끝까지 애터미를 안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서 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컨택해주는 내 스폰서가 있을 때 내 스폰서와 직급도 같이 가고 같이 클 수 있는 지금의 나다. 얼른 애터미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제 스폰서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요. 저희 아빠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스폰서가 누군지. 그래가지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요. 막 따졌어요. 고객센터. 그래서 고객센터 일주일 동안 전화해가지고 이제 스폰서의 연락처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받았어요. 제 스폰서가 회원번호가 9번이에요, 9번. 9번인 스폰서가 제가 사업을 하건 말건 어떤 관심이 있겠냐고요. 제가 나중에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빠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내가 파트너인데 왜 내가 사업을 하건 안 하고 왜 본인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아무런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 그 스폰서님은 박동철인 내가 사업을 하건 말건 나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땐, 아, 그래?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면, 와, 진짜 맨 밑에서 스폰서와 같이 두 줄을 하는 게 훨씬 낫다. 한 줄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한쪽 발로만 뛰는 거야, 뛰어야 되는데, 심지어 누가 도와줄 목발도 없어요, 저는. 목발도 없고, 휠체어도 없이 그냥 한 다리로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누워버렸어요. 제가 언제 누웠냐면, 판매사를 가고 누웠어요. 예전에는요, 판매사를 가면 애터미 성공의 50%는 한 거래요. 그래서 저는, 나 이제 50% 했구나. 그 생각에 한 달인가 두 달을 누웠어요. 제가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집에서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아빠가 아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 식구가 같이 애터미를 한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계부도상에서는 저한테는 파트너지만 애터미상에서는 저한테 스폰서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시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시간에 집을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았지? 사장님들의 스폰서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스폰서와 상담을 하지 않아도 내 스폰서는 나의 뒤통수, 나의 걸음걸이, 나의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 저는 근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고 다니지.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제가 화장실에 이제 씻으려고 딱 들어가는데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왜 그런데 한 사람도 못 들어와? 아,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아주 더러울까요? 기분이 아주 더럽겠죠. 그런데 저는요, 아빠가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이게요, 너무 신기한 게요, 대답을 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내가 애토미 비전이 안 되나 보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왜? 그럼 애터미라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애터미를 바라보는 우리의 애터미 비전은 뭘까? 이거를 생각하느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터미 비전이 뭔데? 아니, 나한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그렇게 아빠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넌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뭘 이루고 싶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 그게 애터미 비전이야. 그 사람들이 너가 돈에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네가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비전을 너한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냐면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자, 저는 스폰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저한테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1박 2일 석사스 세미나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밤에 저한테 인생 시나리오 쓰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 제일 좋았거든요. 아무도 가교를 안 해. 다른 분들은 스폰 사장님이랑 같이 가면 막 모여가지고, 아니, 이거 막 11시까지 듣는데도 피곤한데, 막 새벽 1시까지 쓰고 막 발표하고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막, 이게요. 저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저는, 야, 다행이다. 나는 스폰서 없어가지고, 이거 쓰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너무 편해. 그래서 저는 석세스 가도 아빠랑 방 같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빠랑 같이 막 자고,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왜, 저희 아빠는 저한테 파트너죠. 그러니까 아빠도 저한테 인센스로 쓰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애터미를 하고 1년 반 정도 지난, 거의 다 돼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그냥 막연히 돈만 벌려고 했지 뭘 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진짜 처음 느꼈어요.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땐 어떠한 비전도 없겠구나. 저는 지금 세미나장에서 보시면 제 피부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부는 하얀데 어릴 때 애를 낳기 때문에 피부는 하얀데 피부 관리를 안 해서 주근깨, 뭐 피부 칙칙함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화장 안 하고 생얼로 비비크림만 바르고 밖에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부러운 정도. 그래서 화장을 조금 두껍게 해야지만 기미주근깨가 안 보이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기미주근깨가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애터미를 하면서도 화장품을 지금은 제품 데이라고도 있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화장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딥클렌징, 폼클렌징 정도는 제가 했지만 피로팩 이거는 정말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피로팩을 일주일에 2번씩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피로팩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때도 나는 총장이라 이런 거 몰라. 이것도 어디다가 전화해요? 꼭 고객센터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센터를 쓰는 국장님이 저한테 이제 피로팩을 이제 화장품을 다 바르고 다 말랐을 때 그때 이걸 그때 제가 배워서 그때부터 엄청 어게인스런가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피부가 변화가 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피부가 좋아졌던 걸 알아보고 그때부터는 화장품도 좀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좋구나. 내가 애터미를 쓰고, 뭐, 바르고, 먹고, 이러면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으로만으로도 사람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 우리 8가지 쓰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100가지를 적어봤거든요. 저희 팀은 100가지를 적어봤었어요. 100가지를 적을 때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30가지? 20가지는 저를 위한 것들로 쭉 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남동생과 우리 조카, 뭐 이렇게 쓰다가 80개는 썼는데 20개는 쓸 게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나중에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축제란 축제는 거기다 다 적었어요. 제가. 우선 써야 되니까. 나중에는 무슨 맥주 축제, 머드 축제, 무슨 토마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선 다 적었어요. 중요한 건 그 100가지를 쓴 거를 제 방에도 있지만 예전에 제 밖에 저희 아빠가 턱시도 입었는 사람들 그 냉장고에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도 냉장고에 붙여놔서 거기다가 이루어지는 것 상황들을 제가 거기다가 체크했어요.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걸 누가 보냐면 저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저를 위한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정장은 맞춤으로 입는 거, 뭐 이런 것들. 내 몸에 맞게, 내 컬러에 맞게 이렇게 맞춰 입는 거. 그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 사람 불러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다 이루었죠. 그쵸? 다 이루었고, 저희 자녀들 것도 웬만한 건 다 이루은 것 같아요. 우리 이더고 임페리얼님이 애터미를 하면 가문이 바뀐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쵸? 지금 임페리얼님들의 가문이 다 바뀌셨겠지만, 저희 집에 가문이 바뀐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 딸이 중학교 때 제가 제빵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빵을 만드는 걸 너무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희는 저희 엄마도 요리사, 저희 아빠도 요리사. 저도 요리사 자격증은 안 땄지만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기는 해요.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한식 요리는 거의 웬만한 건 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도 제빵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저한테 제빵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야? 물어봤더니 55만 원이래요. 야, 너는 지금 수학, 영어 과외에서 너한테 그 과외비로만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딸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1살 차이니까 걔한테도 50만 원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과외비만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너 제과제빵 한다고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나 해.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근데 저희 딸은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왜 가스레인지 밑에 오븐기 달린 거 아시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돈을 모아서 그 제과제빵에 관한 책을 사고 그 제과제빵을 하려면 또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저랑 같이 마트를 가서 사서 본인이 그걸 혼자 연습을 해가지고요. 만들어요. 저는 야,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저희 아빠가 컨벤션 애들을 한 50명 정도 후원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 50명 정도 애들의 사진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 딸이 그 애들의 수를 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거의 한 50명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쟤네들 얼굴 보셨어요? 아니. 그럼 쟤네들 잘 아세요? 아니. 그럼 쟤네들한테 얼마씩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마다 틀리니까 평균 대략 잡아 한 4만 원씩 후원을 해준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딸이 생각을 한 거죠. 4만 원씩 해서 50명이면 얼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쟤네들한테는 그냥 주는 거죠.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죠. 음. 그러면 저한테 한 달에 55만 원씩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아니, 엄마가요. 제가 제빵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55만 원이 비싸서 돈이 없다고요. 저보고 공부만 하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더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아빠가 민서야, 이거 투자 맞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할아버지 저는 진짜 이 제과제빵으로 세계 1등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진짜 투자하시면 제가 1등 할게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과제빵을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도 갔고, 그 고등학교에는 제과제빵 그 뭐 CA, 뭐 이전에는 CA 뭐 이런 건데 없었는데 그걸 저희 딸이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했고, 그러고는 이제 제과제빵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갔고,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고요. 작년에 독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국제대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국제대회를 했어요. 작년에 국제대회에 나와서 저희 딸이 세계 1등을 했어요. 어때요? 애터미로 인해서 저희 가문이 진짜 바뀌었다니까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 뭐 또 다른 꿈이 있어요. 뭐냐면 채소 명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려고 그 자격증은 공부만 해서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냥 공부만 해서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원래 올 4월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더 다녀야 되는 그 시기가 있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그 제가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애터미가 힘들잖아요. 애터미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애터미? 그쵸? 조금 우리가 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애터미가 힘든 게 아니고요. 애터미 더 힘들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힘든 게 아니라 애터미 더 힘들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게 힘들죠? 장사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우리가 애터미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살려고 했던 그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 자녀들의 꿈도 포기하고 그죠? 그렇게 살면 평범하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걸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힘든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게 힘들어야 맞는 거예요. 힘든 일 없이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 원하세요? 힘든 거 없이 한 달에 2천만 원 벌길 원하세요? 아니, 힘든 거 없이 내 자녀한테 이 내 코드가 상속되는 걸 원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처음 봤던 영상에서 저희 아빠가 그 봉고차가 타이어가 맨들맨들했다고 했죠. 제가 그때 그걸 봤잖아요.
저는 그걸 그때 봤잖아요. 그 맨들맨들했던 그 뭐냐 그 봉고차 그것도 저희 아빠는 본인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보증을 제가 져줬어요. 그 보증을 제가 서줘서 그 봉고차를 끌고 다니셨는데 그 봉고차에 타이어를 바꿀 돈이 없어서 맨들맨들한 그 봉고차를 끌고 그냥 끌고 다니셨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자가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자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빛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국장의 이 코드가 저 혼자기 올 때까지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너무 어려움이 많죠.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서 뭐 파트너들이 시끌시끌시끌 하면 제가 누군가한테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담을 해줄 줄도 몰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 혼자 속 끓이고 있을 때 어떤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시끌시끌시끌 한다라는 건 내가 내 본인이 크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또 저희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가? 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만 많은 부자가 있고 스토리가 많은 부자가 있어. 넌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 와, 스토리 많은 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스토리가 많은 부자는 그만큼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힘든 과정이 많아.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선 분명히 너의 스토리가 너만의 색깔이 입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요 시기가 조금 더 너한테는 쉽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커가는 과정이구나. 이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성공에 한 발자국 더 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겨내더라고. 이 과정. 그러면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시는 팀장, 그러면서 아빠, 이분들의 이러한 그 말씀을 조금 들으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애터미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 코드가 뭐고 안 해. 이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애터미 하기 전에 핸드폰 매장을 제가 두 개를 했었고 도매 소매도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핸드폰 매장을 하면서 적게는 순수익으로 800, 많게는 1200. 저는 이렇게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별로 아쉬운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뭐가 아쉬웠냐면 이 직업이 과연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의심에 들고 있을 때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었던 거고,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이 50이 됐을 땐 나한테 핸드폰 안 사겠다. 라는 저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했던 거지, 애터미의 단순한 70만 원, 뭐 700만 원, 1000만 원 이것만 봤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1000만 원이 내가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병원에 갔어도, 내가 놀러 갔어도 계속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애터미를 했는데, 팀장 때였을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수당이 안 나야 되는데 열흘 만에 저한테 애터미에서 얼마를 줬냐면 150만 원을 줬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로얄 마스터 승급 여행으로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저한테 그때 7만 원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어쩌면 진짜 애터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전 그 7만 원을 받을 때 생각을 했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정말 단단히만 해낸다면 내가 병원에 있는 이 열흘 동안 150만 원을 누가 나한테 주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애터미 상속받으려면 애터미 진짜 해야 돼? 애터미 해야지만 상속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애터미 안 해도 상속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애터미 안 하고 상속받으면 니네가 행복할 것 같아? 너네가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나중에 죽어서 니네가 상속을 받았을 때 1억을 니네가 받았어. 한 달에. 니네는 놀러 가고 싶은데 누가 니네랑 놀러 갈까? 놀러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지금 놀러 가고 싶어도요. 저랑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럼 애터미 상속 받고 뭐해요? 혼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는 너 외롭지 않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고 진짜 네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애터미 나는 네가 해야지만 상속을 받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장님들이 지금 누군가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도 자녀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저처럼. 저 6년처럼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저희 애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애터미 해. 할아버지가 애터미 해. 그런데 우리 집은 왜 다 다단계를 할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애들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가서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어느 애가 아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다 제품이 애터미야? 저희 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알아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애터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엄마도 애터미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저기 애터미 사장님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니네 할아버지 이름 뭔데? 근데 우린 다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희 아빠의 전화 말씀을 드리고 친구한테 알려줬더니 그 다음날 그랬대요. 그 친구가. 야, 니네 할아버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 저희 아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는 돈을 벌어도 본인 차만 바뀌지 아무것도 안 바뀌어. 아빠만 바뀌지 우리는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안 믿기고 우리가 돈이 많다는 거는 더더욱이 안 믿기고 그냥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컴패션 아이들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들만 1년에 한 10명씩 늘어나니까 아 그런 돈을 좀 많이 버시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듣는 애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들이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 못하고 멍청한데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다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희 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드림학교를 저희 아들이 1년 일찍 가가지고 19살 때 드림학교를 갔어요. 드림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이제 말뚝박고 군인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두 개가 끊어져서 작년 3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규현아 너 할 거 없으면 대학 가. 호텔 경영학과 가라. 엄마 나중에 호텔 차려줄게. 호텔 경영학과 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갔는데요. 수석 입학했어요. 수석 입학해서 장학금이 전액이 나와. 이게요. 선순환은 선순환으로 되고 악순환은 악순환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가 애텀이라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 딸한테 야, 국제대는 무슨 국제대회야. 그냥 다니던 직장이나 제대로 다녀.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국제대회 가고 싶어.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국제대회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 그럼 그만두고 그거 공부해서 연습해서 국제대회 가. 그래서 제가 1200만 원을 대줬어요. 그 국제대회 가는데 1200만 원이 들거든요. 그걸 대줬어요. 이게 애터미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터미가 처음에 만났을 때 사장님들 제품을 먼저 알려주세요. 마케팅 플랜을 먼저 알려주세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문과인 분들은 제품을 먼저 좀 알려주시고 이과인 분들은 마케팅을 먼저 알려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과인 분들이 컨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컨택을 못,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주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과며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품만 좋으니까 제품만 계속 써.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로 내가 컨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 플랜을 한번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소비자로서 마케팅 플랜을 받아들이다가 그러면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품만 계속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제 밑에 파트너 남자분이 같이 다니면 그분은 또 이제 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분은 또 제품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누군가를 한 명, 두 명, 그 뭐냐, 회원가입을 해서 수당받는 법을 알려주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쓰는 오토 소비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와, 이러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쓰는구나.
내가 마케팅 플랜을 풀이해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누군가한테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공의 8단계를 그래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제가 성공의 8단계를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날을 보니까 명단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날은. 근데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또 보니까 그래,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다 달라요. 다 중요한데 왜 내가 이걸 들을 때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다를까라고 생각하니까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래서 제가 시험해 봤어요. 제 파트너들을 앉혀놓고 같이 성공의 8단계를 봤어요.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사장님들은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게 다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면 그 중요하게 느끼는 것들이 지금 본인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트너장님들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성공의 8단계를 봤거든요. 그 성공의 8단계를 보면서 사장님 오늘 뭐가 중요하게 느끼셨어요? 그럼 그걸로 상담이 돼.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래서 성공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서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담을 저는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를 들으면서 제가 깨우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애터미도 힘드니까 이분이 나 이거 진짜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장님, 상자님 평범하게 살아보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지금 사는 게 평범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지금 어떻게 사시는데요? 임대주택 사는 거요? 그게 뭐가 평범해요? 평범한 거보다 못하지. 사장님 평범한 거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평범한 가족, 그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삶이 아닌 걸 사장님이 모르시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사장님도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우선 내가 평범하게 살게끔 해야 되겠네. 내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힘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은 그런 본인이 우선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단계로 애터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환경이 다 다르니까 평범함을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애터미를 가장 잘하는 법 뭔지 아세요? 애터미를 가장 잘하는 법 그냥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고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하고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나를 내려놔? 난 어디서 생활해도 나를 내려보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왜 내려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이 기분이 나쁘면 이때 애터미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를 내려놓고 난 이 파트너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 이 스폰서님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애터미의 계보도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애터미 하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보살핌으로 커요? 부모의 보살핌으로 크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입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나의 스폰서의 보살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파트너가 생겼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내 자녀 때문에 살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내 파트너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되냐면 내 파트너 때문에 애터미를 해요. 내 스폰서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파트너와 나를 위해서 내가 애터미를 하죠. 그런데 내 자녀가 내가 싫다고 가출을 하겠대. 그리고 공부가 싫다고 자기 잠깐 학교 때려치겠대. 그럼 뭐라 그래요? 말리고, 어르고, 달래고 하죠? 이거는 성향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래? 하지 마. 저는 그래요. 전 저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
그럼 학교 가지 마. 그럼 전 그냥 꾹 재워요. 근데 그래서 진짜 둘 다 지각을 해서 늦게 학교를 간 날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애들이 늦었다고. 아,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깨웠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그냥 푹 재웠어요. 그래서 늦게 갔어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늦게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학교를 가요. 엄마, 저 학원 다니기 싫어요. 아, 그래? 야, 난 돈 굽고 너무 좋다. 그래, 학교 가지 말고 우리 이 돈으로 소고기 사 먹자. 저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사주고 소고기 그렇게 해서 먹은 날은 그날은 학원 가면 안 돼. 왜? 학원 갈 돈으로 제가 소고기 사줬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파트너들도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슬럼프에 빠졌대요. 자기 좀 쉬어야 되겠대. 그러면 쉬세요. 단, 날짜를 좀 정해놓고 쉬어야 돼. 한없이 쉬면 안 되잖아요. 슬럼프도 내가 정해놓고 쉬어야 돼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딱 정해놓고. 그럼 그 사장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에는 저는 별로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생존 확인. 그냥 그 정도. 그러고도 뭐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슬럼프 있는 분들은 좀 쉬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누군가 계속 전화해서 야, 그렇다고 쉬면 되냐? 쉬면 안 돼. 그래도 가야지. 다리가 부러져도 귀부스하고도 세미나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성향이면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가냐고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저 같은 성향은 조금 쉬게 내버려둬야 된다. 그래서 그 파트너들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시고 좀 저 같은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날짜를 좀 정해놓고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달 쉴게요 그랬을 때는 아, 네, 한 달 쉬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한 달 쉬는 건 좋은데 심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해서 한 달을 2주로, 2주를 1주로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그 쉼을 온전히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이렇게 해야 애터미가 조금 더 하기 편하지 않을까. 나를 내려놓는 건 결국은 내가 그냥 나를, 아유, 그래, 나 오늘 내려놔. 이렇게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저는 배움을 통해야지만 나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책 보는 게 어려워. 그러면 성공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아,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세구나. 아, 아직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구나. 이런 나의 깨달음이 있어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와 아니, 임페리얼 마스터 가는 과정들을 쭉 봤잖아요. 쫙 봤을 때, 와, 진짜 몸에서 살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가 임페리얼 마스터 가실 때는 저희 아빠는 해외에 계시고 제가 파트너분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저는 진짜 제가 죽겠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임페리얼 마스터 갔는데 왜 제가 이렇게 죽을까요? 저 한 3kg 빠졌어요, 그때. 저희 아빠 임페리얼 마스터 갔는데. 저희 아빠는 새벽에 전화해서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아니, 아빠 직급이잖아요. 아빠가 신경 좀 쓰세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스폰서님이 파트너 그것 좀 봐주셔야, 아니, 뭐 이럴 때만 스폰서래,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kg 빠지면서 저희 아빠 임페리얼 가는 거,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때 해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게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빠가 없어도 제가 저희 아빠의 기보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돌봐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것들을 대충 알 수 있고 다음 달이면 2년이더라고요, 벌써. 2년이 돼가는 이 시기에 제가 어느 정도 빨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사장님들을 그 자리에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들을 저평가하지 마시고요. 사장님들의 가능성만 보시면 좋겠어요. 나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지 마시고, 나 뭐 할 수 있지?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요거는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좋겠는 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판매사도 어떻게든 가겠지. 전,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가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사장님들의 인생은 사장님이 주인공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는 아, 나의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의 들러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장님들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난 어떻게든 할 거야로 바꾸시고 애터미에 충분히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비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비교? 어, 형제 라인과 비교? 아니면 타 라인과 비교?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교하지 마시고요. 물론 빠른 라인도 있지만 좀 느린 라인도 있고 좀 더딘 라인도 있고 많잖아요.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똑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빠른 라인은 그 빠르면서 그 안에 힘든 점이 있을 거고 그 느린 라인은 그 느린 안에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다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타 라인과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내 자신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 어떤 내 자신과 비교해야 되냐면,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만나게 난 후에 나와 비교하시고, 애터미를 하고 1년 전에 나와 비교하시고, 한 달 전에 나와 비교하시고, 일주일 전에 나와 비교하세요. 일주일 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느냐? 나를 나와 비교해 하셔야지 나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나하고 좀 높은 사람이고 비교를 해. 그러다가 막 신경질이 나. 저 사람은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못해.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막 떨어져. 그러다 보면 이제 나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나를 유지하려고 해요. 내가 좀 더 높이 가야지가 아니라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그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으니까 이거는 사람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나의 라인을 타 라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라인은 우리 라인과 비교하시고요. 나는 과거의 나로 비교하세요. 그러면 그 미래의 내가 조금 더 발전되어 되는 그런 내 자신이 되는 이 과정들을 보셔야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고 진짜 애터미에서 비전이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들을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이 되다 보면 개개인의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강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뭐 특강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러한 강의가 사장님들의 그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